속 들여다봐야죠. 궁금한 심리 Y입니다. 심리학자 정혜인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정희인입니다. 날씨가 덥긴 더워요. 우리 정혜인 교수님 목소리 톤이 2톤 떨어졌습니다. 너무 덥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날씨가 너무너무 덥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할 거 해야죠. 오늘 어떤 이야기 할까요? 혹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강력한 입장이에요. 보호해야 된다는. 아주 네. 강하게 보호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어느 정도까지냐 하면은 네. 저는 주민등록이 제도에 대해서 반대 입장이거든요. 손을 봐야 된다고 하는 게, 그 숫자 안에 내가 태어난 곳이며 뭐 다 나온다는 게 저는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일 정도로 개인정보는 보호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그렇게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뭐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하는데 예. 또 이제 이 개인정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먼저 개인정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말하죠. 그래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이 정보만으로는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볼 수는 없어도 또 다른 정보랑 쉽게 결합을 해서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모두 다 포함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어디까지 보호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강력하게 보호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근데 이게 최대한 보호해야지 하는 거는 당연하기는 한데 보호받아 마땅한 개인과 그렇지 않은 개인이 있다면 이 기준은 어떻게 정할까입니다. 무슨 전시 상황입니까? 보호받아야 할 개인이 있고 보호받지 못해야 할 개인이 있나요? 먼저 청소년 성보호법에서 범죄자 신상 공개를 할 수도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 또 그 외에는 범죄와 관련된 어떤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 등의 신상 공개에 대해서는 좀 대부분 어떤 규정이나 관행에 따르게 되죠. 네. 근데 현재 신상 공개가 특정인의 어떤 정확히 주소나 사진까지 명시하지는 않았어도 그 당사자인 범죄자나 개인의 명예에 대한 훼손이 크다는 점에서 사실 이 신상을 공개한다는 건 명예형에 가까운 형벌적인 속성을 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저는 논의가 좀 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피해자를 보호하고 더 다른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되는 조치들, 사회적 합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건 그대로 가는 거고요. 또 다른 개인의 그 말씀하신 것처럼 명예형에 가까운 형벌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이런 거에 대한 그 논의는 계속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네, 뭐 하신 말씀 저도 존중하고요. 예. 사실 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오늘 가져온 것은 사실 범죄자의 개인정보를 얼마나 어디까지 왜 보호해야 하느냐라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고 싶기 때문인데요. 예. 심리학자인 당신이 왜 여기에 관여하느냐 이럴 수도 있기는 하지만 예. 사실 얼마 전 최근 한 유튜버가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지금 뭐 계속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사건 관련해가지고 일단 비판 여론이 많았죠? 네, 맞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2차 피해와 사적 제재의 논란이 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게다가 또 이 해당 유튜버는 이제는 여러 유튜버가 가해자를 찾아서 영상을 올려주고 있다면서 굉장히 의기양양한 상태이거든요. 그러면서 한 명의 사냥꾼이 먹잇감을 포획하는 것보다는 여러 명의 사냥꾼이 많은 수의 먹잇감을 처리하는 것이 이번 밀양 프로젝트의 완전한 종결이다라고까지 좀 말도 안 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저는 뭐 이야기할 게 많습니다만은 일단은 그 피해 당한 피해자에 대한 또 다른 가해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누구를 위한 종결이고 이에 따라서 피해자가 얻게 되는 게 무언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예. 끔찍한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영향을 받습니다. 또 이들 중에 일부는 지속적이고 심각한 영향으로 인해서 굉장히 쇠약해지고요. 정신적인 장애를 얻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두려워하거나 무력감에 빠지거나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이 PTSD, 즉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PTSD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게 뭐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이런 것뿐만 아니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어떤 중상을 입히거나 살해 위협을 당하는 등의 직접적인 원인을 본인이 겪는 것도 있고요. 예. 또 성폭행을 당하거나 또는 타인의 중상을 목격하는 거죠. 사망하는 것을 보거나 살해 위협을 당하는 것을 보거나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에게 발생한 외상성 사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응급구조대원처럼 다른 사람의 트라우마에 동참하는 경우에도 간접적인 원인으로도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외상은 단 한 번도 가능하고요. 여러 번 반복적으로 경험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더군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응급구조대원이나 소방대원들, 경찰관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경험하고 나면은 다 그 치료도 받고 그러시더라고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근데 특히나 뭐 이번도 그랬습니다만 성범죄자 같은 경우에 이거 좀 심각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 성폭력이라는 외상 사건을 경험한 피해 여성들은 심리적인 어려움을 오랫동안 경험을 하기 때문에 이 외상 사건으로 인해서 자신이 영구 손상되었다라는 어떤 인식이나 또는 이 외상 사건 발생 당시에 충분히 잘 대응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어떤 자책감 등이 생겨나고요. 이러한 부정적인 본인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은 수치심을 일으키거나 죄책감과 분노와 같은 정서들을 촉발시킵니다. 이러다 보니까 성폭력 피해자들은 사건 이후에 사건 발생 장소를 지나가지도 못하거나 또는 가해자 비슷한 외모의 사람만 봐도 화들짝 놀라서 멀리 도망가거나 잠을 못 자거나 악몽에 시달리는 등 굉장히 다양한 심리적인 후유증을 겪게 됩니다. 그러겠죠. 당연히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제가 뭐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그럴 것 같은데 그 심리적인 후유증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 이외에도 예. 자기 비난과 부정적인 자기 인식이 생겨납니다. 아하. 그래서 성폭력 피해자의 심리적인 바탕 안에서 부정적인 인식으로 세상은 위험에 가득 차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긍정적으로 봐야 돼라고 하는 말 아무리 하더라도 본인은 세상에 대한 시각 자체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어떤 불신이나 불안감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대한 부분에 대한 신뢰 자체가 아예 모두 다 0이 마이너스로 떨어진다라고 저는 더 많이 느끼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나이가 어릴수록 또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이 더 심하다는 많은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러면서 사건 사고 때문에 나의 삶은 망가졌다. 나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나에겐 두 번 다시 좋은 일은 일어날 수 없다. 이러한 생각들에 파묻히게 되는 거죠. 그러게 말이에요.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느낌일 겁니다. 당연히 뭐 일상생활은 못할 거 아니에요. 네, 이러한 상황에서 가해자의 신원을 밝힌다고 하는 게 이 피해자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사실 전 좀 냉정하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이러한 것들이 누구를 위한 진실인지도 사실 전 좀 궁금합니다. 가해자들의 이름이나 나이나 얼굴 등 이런 것들을 알아서 피해자가 이게 얼마나 나의 삶에 도움이 될까 사실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이것보다는 사람들 그것을 관망하고 구경하는 구경꾼들에게 저는 이 먹잇감을 던지는 것 같은 느낌이 더 많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신다면 외상에 시달리는 피해자들에게 이게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뭐 그 커뮤니티라든가 인터넷상에서는 여러 가지 이게 일종의 자경 아니겠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도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았는데 마침 또 우리 정혜인 교수께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진짜 경계해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러한 외상 사건에 대해서 사실 피해자들은 반복적이고 집요하게 떠오르는 고통스러운 회상 때문에 이것이 두려워서 외상과 관련되는 자극은 본의 아니게 아주 차단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어떻게 내가 이걸 피할 수 있나 이걸 계속 노력하면서 시달리는 게 사실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 중 하나이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위에서 이것을 계속 해집는다면 이것은 그들의 상처를 계속 뒤집고 또 뒤집는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예. 그래서 피해자들에게 제발 이것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또한 이 해당 유튜버가 피해자들에게 동의를 전혀 얻지 못했다라는 사실도 제가 들었거든요. 네네. 제발 그만
좀 멈춰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고요. 현실에서는 배트맨이나 슈퍼맨이 할 일은 없습니다. 그걸 좀 네, 맞습니다.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인 것 같아요. 궁금한 심리 Y에서 심리학자 정혜인 교수의 제안이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